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캐나다 부자 엄마 이유영입니다. 닉네임 적었을 때는 그냥 부자 엄마가 되고 싶어서 부자 엄마 닉네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따서 그냥 캐나다에 살고 싶은 부자 엄마. 한국에서 아픈 기억이 많아가지고 중2병 같은 거라고 하죠. 나를 모르는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나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같이 일하는 영어 유치원에서 일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캐네디언이었거든요. 그 친구 덕분에 그럼 한번 캐나다로 가서 살아볼까라는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29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민을 하려고 하진 않았고 한 1년만 살아보자라고 해가지고 돈을 이제 모으려고 영어 유치원에서 일하고 아침에 이제 그 빌딩 청소도 하고 새벽에 영어 학원도 다녔어요. 혹시라도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스타벅스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경험도 쌓고 돈도 벌어서 유치원 선생으로 해외 취업하는 곳들이 많아서 강남에 있는 그 사무실에 한번 이제 들려서 취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유치원 자격증을 캐나다에서 인정해준다고 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잘 알아보지 않아서 사기를 당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캐나다에 왔는데 저처럼 오신 분이 앞에 10분이 계시더라고요. 유치원하고 그 유학원 업체하고 돈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너는 영어 교육이 더 필요하니까 유학원을 6개월 더 끊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유학원을 다니게끔 이제 만들고 걔 중에는 이제 돈이 이제 떨어져서 없는 친구들은 한국에 돌아가고 저희는 이제 그 유학원 밑에서 하는 유치원에서만 면접을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저도 영어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시도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권하고 취업비자 이런 거를 다 이제 유학원에다가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다 줬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원장한테 이제 밑보이면 더 취업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얘기도 못하고 서로 이제 눈치만 보고 유학원 이제 수업은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뉴폴랜드라고 그 타이타닉 침몰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로 이제 떠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 유학원에 홀딩되어 있던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3개월 있었어요. 그럼 약간 유학업체에서 네. 우리 쪽의 영어 수업도 듣게 하면서 이렇게 미끼처럼 꼬셔가지고 수업을 네네네네. 듣고 유치원이랑 이렇게 하는 거. 세상에, 네, 너무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때 저 혼자여서 다행이었는데 아기를 데리고 뭐 꼬마 데리고 오신 한 50대 분도 뭐 계시고 나이대가 엄청 많았거든요. 저희끼리 모이면 너무 막 울고 맨날 울어 사람들이 이거 사기당했어 이렇게 울고 근데 갈수록 돈은 떨어지고 왜냐면 다 넉넉한 분들이 아니셨거든요. 남편한테 이제 얘기도 못 하시는 분도 있었고 음, 저도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를 못 하고 취업 비자로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는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불법이라. 한국으로 치면 던킨도너츠 분당점 하면 그 던킨도너츠 분당점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자에 쓰여져 있는 데에서만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하려면 또 비자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아야 돼요. 그 비자 받는 것도 서류가 너무 많고 고용하는 데서도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잘 안 해주거든요. 음, 귀찮기도 하고 영주권이나 뭐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일부터 출근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자 서포트 해줘야 되고 또 정부에다가 그거 신고해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잘 안 해줬어요. 거의 안 해줬어요. 밴쿠버, 토론토, 오타와 이렇게 한국 분들이 아실 만한 캐나다의 대도시는 거의 희박해서 모르시는 뭐 캘거리, 마니토바 뉴폴랜드 이런 곳으로 가야 거기는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써줬거든요. 한국에도 보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지방에 좀 음, 힘든 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에 외국인 노동자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음. 여기도 똑같더라고요. 그 3개월 지나고 이동하실 때 이상한 계약을 다 끊고 가신 건가요? 싸우고 나왔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 저랑 친하게 된 영어 선생님이 이거 다 불법이고 누가 여권을 가져가고 비자 가져가고 경찰에 이제 신고한다고 이래서 그러니까 엄청 이제
이제 크게 싸우고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영영 캐나다에서 취업을 못 할 거야."라고 이제 유학원에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원에 남은 친구 말로는 저는 이제 뉴폴랜드로 가서 집을 찾고 다 하고 나니까 통장에 20불 남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그때 한 19,000 얼마가 이제 남게 됐어요. 그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집 다 구하고 여기는 렌트를 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식기나 뭐 가구 같은 것도 인제 없어서 제가 그 뭐는 먹어야 되니까 냄비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인제 20불 남더라고요. 유학원에 그때 당시에 600만 원을 내야 됐거든요. 취업하는 소개 비용으로.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값이랑 이런 게 다 합쳐서 한 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인제 홈스테이를 또 해야 됐어요. 그 유학원하고 연계된. 그래서 홈스테이도 그때 또 이제 비싼 거. 그래서 인제 가자마자 한 800만 원 정도가 없어지더라고요. 준비를 금전적으로 많이 안 하면은 오래 버티기 더 네. 힘들었겠다. 왜냐면 제가 잘 몰랐으니까요. 잘 찾아보지 않아서. 정말 필 받아서 가신 거네요. 네. 그냥 믿었어요. 유학원 돈 하긴 주니까 다 해 주겠지. 당시에 제가 갔을 때 하루아침에 문 닫는 유학원이 많았어요. 캐나다 어디 대학 뭐 입학해 준다고 이제 돈을 내고 사람들이 인제 왔는데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막 빌딩 앞에서 막 한국 사람들이 막 문 두드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닫아 버린 거예요. 또 다른 날도 또 닫고. 그래서 저도 인제 여기도 이러다가 닫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캐나다 유학원은 백인도 있고 근데 저희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백인 분들 뭐 캐네디언 분들이 한국인이 하는 유학원에 가서 캐나다에서 영어를 배울 일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네. 10개의 유학원이 한국에 있다고 하면 대다수가 이상한 곳인가요? 아니면은 괜찮은 곳도 있는데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유학원에서 온 인제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유학원 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있을 때랑 캐나다에 있을 때랑 그게 좀 다르다. 나를 대하는 게 좀 다르다."라고 인제 말을 많이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찾아서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유학원 믿지 않고 그러면 돈도 많이 아낄 수 있고 여기는 또 인제 도와주는 센터들도 많거든요. 그 캐나다 정부에서 무료로 하는 곳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캐나다라는 나라를 이제 한 번도 안 가 보고 언어도 그렇고 인제 무섭고 하니까 그냥 '돈 냈으니까 다 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내가 자체적으로 캐나다에 여행을 가든 아니면 어학연수를 가서 그 기간 동안 알아보면서 셀프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네.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많이 오셔서 또 하시더라고요. 냄비 하나와 20,000 불과 네. 이 20 불과 함께 어떻게 완전 그 정글에서 아 적응을 그 하신 건가요? 인제 마을에 동양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동양인을 처음 봐서. 밥은 유치원에서 제가 일을 했으니까 유치원에서 간식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먹고 남은 음식 저 싸주더라고요. 그러면 인제 그거 먹고 또 동네에 소문이 돌아 가지고 이렇게 문고리 이런 문고리 여기에 이제 음식 같은 거 걸어져 있고 이러더라고요. 검정색 비닐 봉지에 사과, 라자냐 막 그때 연평도 해전이 막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동네 소문이 인제 저희 인제 앞집 이웃분하고 좀 친해졌는데 그분이 CBC 그 캐나다 뉴스 앵커분이셨어요, 운이 좋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인제 소문을 좋게 인제 내주셔 가지고 보호물품이라고 하죠. 가구들도 인제 안 쓰시는 가구들 저한테 다 주시고 침대부터 책상까지 다 갖다 주셨어요, 감사하게. 안쓰러운 캐릭터 "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줘. 다 괜찮으니까." 그러면 인제 또 시골 마을이어서 지금도 연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네. 할머니 아니면은 할아버지 뭐 그런 분들이셔 가지고 잘 챙겨 주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인제 월급이 나오잖아요. 2 주마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1 주씩마다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 주만 이렇게 버티면 된다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떠나면서 비행기 안에서 일기를 쓴 게 있거든요. "성공할 때까지 절대 나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인제 친구들 아는 사람들도 제가 무슨 "야 캐나다는 아무나 가냐."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자존심이 그래서 제가 그때 사기당한 것도 아무한테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랑 그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하고 연락을 다 끊었어요. 6개월 동안 취직할 때까지. 너무 없고 자존심이 세서 그런 하는 데까지 해보자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잃을 게 없으니까. 한국에서도 없었고 캐나다에 와서도 없었고 남자친구한테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돈을 붙여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주더라고요. 그냥 돌아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음. 그만큼 했으면 됐다, 와라. 남은 돈을 다 털어서 간 곳이 캐나다 캘거리였거든요. 캐나다 캘거리에서 뉴폴랜드로 가는 비행기 표를 이제 사는데 돈을 거의 다 쓰고 한 100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그 비행기 표가 한국보다 가는 비행기 값이 더 비쌌어요. 돈이 없으니까 막 해볼 용기도 생기더라고. 뭐 잃을 게 다 없는데 잃어봤자 지금 22만 원 갖고 있는데 안 되면 말고 뭐 아무도 모르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저를 좀 가엾게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나 한번 다시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직을 하셔서 다시 새로 비자가 시작이 된 건가요? 비자에 날짜가 찍혀 있거든요. 언제까지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네. 안 하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유치원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바꿔야 되니까 마트에 가니까 전화번호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데이케어, 유치원 이제 다 찾아서 전화를 해봤어요. 헬로 이러는 거여서 끊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서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진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운 좋게 유치원 하나에서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면접 한번 올래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 아. 유치원에서 비자를 바꿔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유치원에서 일할 수 있음. 근데 그 유치원에서밖에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받아놓은 거예요. 뭐 엄마의 브랜딩 유치원 딱 거기서밖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하시 유치원으로 돈을 많이 주고 해도 부하시 유치원에서 또 서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잡해서 안 해주거든요. 제가 뛰어난 진기 명기를 갖고 있으면 해줄까 말까인데 잘 안 해줘요. 네. 캐나다에서 취업하셨던 그런 팁이나 노하우 같은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팁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하면 면접 볼 때도 나 지금 이해를 못했으니까 조금 뭐 천천히 이야기해 줄래? 다르게 설명해 줄래? 또 쉬운 단어로 해서 면접도 그렇게 바꿔주시고 근데 긍정적인 거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너의 단점이 뭐야? 이렇게 면접마다 그런 걸 물어봤거든요. 장점이 뭐야? 단점이 뭐야? 했는데 영어가 나의 단점이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그런 게 있지만 그거를 이제 잘 하려고 영어 학원도 다녔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면 부족하고 잘 100% 이제 그 면접을 이해를 못했더라도 뽑아주시더라고요. 모르면 물어보고 실수해서 많이 배우니까 뭐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다라는 말을 이제 해주시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을 일주일을 갔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평균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적응하기까지가 6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아무리 실수를 하고 해도 다 이해할 테니까 마음껏 물어보고 실수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편하더라고요. 지금 센터도 이민자들이 계시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중국분, 필리핀어분, 인도네시아분, 그다음에 저, 캐네디안 분 이렇게 다 이제 섞여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 북도 이제 제가 가는 곳마다 있었거든요. 얘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처음이 이제 어렵지 두세 번은 좀 얼굴이 좀 뻔뻔해져서 그런지 네 이렇게 손만 들어도 오시더라고. 왜 또 뭐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각하지 말아라. 아플 거면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제발 please를 한 10번을 하시더라고요.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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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서 2시간 전에는 꼭 전화해서 아프다고 못 온다고 얘기를 해라.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기본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 만나면 얼굴 보면 인사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람이 이제 먼저고 무슨 급한 일을 해도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가서 이제 도와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 호텔에서도 일했었거든요. 호텔은 좀 달라요. 업종마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 어떤 매니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매니저를 다른 분을 만나시잖아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 뭐 철학 뭐 회사가 이렇게 해도 매니저가 그러면 따라야 돼요. 저희 매니저는 동양계 분이셨는데 죽어도 일터에서 죽어야 된다.
캐네디언 분들은 막 "It's okay." 막 이러고 맨날 얘기하면 누구 실수하면 "It's okay. It's not a big deal." 맨날 이러시더라고요. 이민을 또 어디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러니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캐나다라는 그 나라 안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스타일을 맞춰 줘야 되고 또 한국 분들이 일을 잘하신다는 걸 알아서 좀 친해지려면 이제 김 같은 거 사 갖고 가서 좀 그렇게 하고 근데 맞아요. 캐나다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